선천적으로 좋은 DNA를 가진 남자라고 할지라도 그 남자의 생활 패턴을 잘 보셔야 돼요. 사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성욕이 높은 남자분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남자분들이 10대에 가장 높게 성욕이 분비가 되고 20대에도 건강한 성욕이 분비가 되지만 30대, 40대를 넘어서서 성욕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남자가 나이를 먹으면서 성적인 욕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남성 호르몬의 저하와 매우 큰 연관이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은 실제로 남성들의 근골격 비대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성욕이 얼마큼 나오는가는 남성 호르몬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0대 때는 매우 높은 성장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성욕이 가장 왕성한 시기라고 볼 수 있죠. 20대 또한 10대만큼은 아니지만 남성 호르몬이 건강하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성욕이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30대에 들어서 남자들의 신체는 퇴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은 저하가 되기 시작하고 남성 호르몬이 저하됨에 따라서 남자들의 성적인 욕구가 줄어들기도 하죠. 즉,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남성 호르몬이 남자의 성적인 욕구가 얼마큼 존재하는가에 매우 깊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같은 동등한 나이라고 했을 때 남성 호르몬이 높게 나오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서 성적인 욕구가 매우 높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주변에 남성 호르몬 높은 남자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남성 호르몬이 높은 남자분들은 그렇지 않은 남자분들에 비해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근골격이 비대하다라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모든 근골격이 비대하신 분들이 남성 호르몬이 높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대다수 남성 호르몬이 다른 남성에 비해서 높으신 분들은 근골격이 비대한 현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은 동화작용을 도와주는 호르몬에 속합니다. 남자분들의 뼈대를 형성한다거나 근육을 형성할 때 남성 호르몬은 매우 깊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남성에 비해서 남성 호르몬 자체가 높게 나오시는 분들은 보통 골격이 일반 남자보다 큰 편이고 근육량이 일반 남성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조금 기골이 장대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남자에 비해서 조금 남성 호르몬이 높게 나온다. 그리고 성욕이 높을 수가 있다 라고 알 수 있죠. 옛날 드라마에 이런 게 있죠. 그 마님은 왜 돌쇠한테 쌀밥을 줬을까 할 때 그 영화를 보면은 항상 돌쇠들은 굉장히 신체가 다부지죠. 그런 남자분들이 성욕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일반적인 남자에 비해 높으신 분들은 높은 확률로 주기적인 근력 운동을 한다라는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강도가 있는 근력 운동을 했을 때 신체에서는 더 많은 남성 호르몬을 분비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산소나 이런 운동도 좋지만 정말 직접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끌어오르게 하면서 남자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올리는 것은 강도가 있는 근력 운동에 해당이 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배회하는 남자가 실질적으로 성적인 욕구가 높은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 남자가 일주일에 어느 정도 근력 운동을 하는가를 보시면은 남성의 성적 욕구를 유추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알 수 있죠. 아무래도 집에서 배가 이빨이 나와가지고 자기 발가락도 못 긁는 남자보다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면서 주기적인 운동을 하는 남자가 훨씬 더 높은 남성 호르몬이 나올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런 남자가 성적인 욕구가 높을 확률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다 외적인 특성에 속하는데 남성 호르몬은 남자의 외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격을 결정하는 것 또한 매우 깊게 연관되어 있어요. 남성 호르몬이 높은 남자는 그렇지 않은 남자에 비해서 인생을 조금 더 열정적으로 살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남자에 비해서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남자에 비해서 인생에 욕심이 있다거나 야망이 크다거나 인생을 굉장히 진취적으로 살고 있다거나 이러한 내적인 특성을 보였을 때 그 남자가 타 남성들에 비해서 남성 호르몬이 높게 나올 확률이 매우 크게 존재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주관이 뚜렷한 남자가
일반적인 남자에 비해서 남성 호르몬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회를 구성하기 전에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부족 사회를 우리가 구성할 때를 보면은 부족 사회 내에서 자신의 주관을 뚜렷하게 표현하는 게 가능한 남성은 오로지 부족장이었어요. 부족장이 아닌 일반 부족원이 자신의 주관을 뚜렷하게 표현한다라는 것은 부족장한테 반기를 든다라는 것을 의미했고, 부족장한테 반기를 든 일반적인 남성은 부족 내에서 쫓겨났고 그 남자는 곧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즉, 남의 눈치를 잘 보지 않고 자신의 주관을 뚜렷하게 표현할 줄 아는 남자는 과거 시대에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부족장일 가능성이 매우 컸어요. 근데 이것은 현대에 거슬러 올라와도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남자가 남의 눈치를 잘 보지 않고 상대가 강하든 약하든 간에 자신의 주관을 명확하게 어필할 줄 안다라는 것은 과거에 부족장의 DNA가 흐를 남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런 남자들은 일반적인 남자에 비해서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아무리 남성 호르몬이 잘 나오는 선천적으로 좋은 DNA를 가진 남자라고 할지라도 그 남자의 생활 패턴을 잘 보셔야 돼요. 사실 남자의 남성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은 휴식 중에, 수면 중에 잘 분비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자가 아무리 유전자가 좋은 사람이어도 맨날 술 퍼마시면서 잠도 제대로 안 자면서 담배만 피고 있으면은 그 남자의 좋은 DNA를 살리기가 어려워요. 차라리 DNA가 조금 좋지 못할지언정 건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남자가 남성 호르몬이 조금 더 높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생활 패턴이나 생활 방식을 보면은 남성 호르몬이 얼마큼 높게 나오고 얼마큼 건강한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욕이 일반적인 남자보다 높은 남성분들은 어떤 집단 내에서 애매한 위치를 차지하기보다는 항상 리더,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회라는 집단을 구성하기 이전에 부족을 구성을 하고 살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부족을 이끌어가는 부족장은 다른 부족원들에 비해서 남성 호르몬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개체였습니다. 근데 현대에 거슬러 올라와서도 남성 호르몬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남성분들은 내 위에 누가 있는 걸 싫어하고 내가 집단 내에서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동호회에 참여를 하면은 자기가 동호회 장을 하려고 한다거나, 학창시절에 항상 전교회장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거나, 내가 누군가에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집단 내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면서 누군가를 끌어가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라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남성 호르몬이 높게 나오는 개체들이.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남자가 있다면은 저 남자가 일반적인 남성에 비해서 남성 호르몬 자체가 높게 나올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은, 남자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적인 욕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남성 호르몬 저하와 매우 큰 연관이 있다. 남성 호르몬 자체가 높게 나오는 남성은 다른 개체에 비해서 성적인 욕구가 매우 높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추가적으로 밑에 하단 링크를 타고 내려오시면 15만 원 상당의 연애 교환과 저희가 1:1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연애 칼럼이 존재하기에 꼭 한번 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